성남 1번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주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냥 뭐 보상도 없이 이사 가요? 그래서 그러면 이주시에 조합원과 세입자는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는지, 우리나라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이주비가 있고 또 주거이전비가 있고 또 이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비는 누가 받냐? 이주비는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주택을 갖고 있거나 나대지 땅을 갖고 있거나 상가 건물을 갖고 있어도 이주비를 줍니다. 그러면 지역마다 상이해요. 조합마다 좀 상이하고.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50에서 60%의 무이자, 또 개개인마다 필요에 의해서 10% 정도의 유이자로 여러분들한테 이주비를 지급을 합니다. 근데 이 이주비는 누가 줘요? 조합에서 줘요.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을 합니다. 해서 50에서 60, 또 추가적으로 10%를 주는데,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해서 주는데 무이자예요? 조합원들한테는 무이자지만 이 부분은 조합에서 대납을 합니다. 그럼 조합이 뭔 돈이 있어가지고 내 이자를 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합원으로서의 그 분양도 싸게 받고 하는 혜택이 주어지지만 일반 분양에서 수익이 나잖아요. 일반 분양에서 나는 수익을 가지고 동등하게 주는 거니까 조합에서 이자는 대납을 하고 조합원들은 그냥 무이자로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를 설명할 때 제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주거 이전비는 뭐냐? 원래 주거 이전비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항목이에요. 이거는 세대원을 비례해서 주는데, 그러면 이 세입자들은 언제부터 살아야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정비구역 지정 열람공고일이 발표가 됩니다. 열람공고일은 거의 한 달 정도가 되는데, 기간은 그 공고일 전 3개월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한테 줍니다. 소유자는 주거 이전비를, 이주비를 주고 소유자 이거 또 줘요? 여기 소유자의 주거 이전비는 현금 청산자입니다. 조합원이 아니라 현금 청산 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가계 지출비, 그게 매년 고시가 되죠. 아마 2020년 기준이 215만 원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215만 원을 소유자한테는 2개월, 세입자를 우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4개월치의 도시근로자 월 평균 가계 지출비를 나라에서 발표하는 금액에 4개월치, 2개월치를 지불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이 사이트를 뭐 이렇게 보니까 그 정보 공개해 주는 데서도 잘 얘기를 하지 않던데, 이 부분은 한국 부동산원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국민소통 이 항목을 클릭하시면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보상에 대한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농지보상, 영업보상, 주거이전비, 또 이사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들으셔서 접하셨을 기회가 많으셨을 거예요.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LH 직원들이 농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요만한 묘목들 심어놓고 심었다. 그러니까 농지 보상을 받은 그런 부분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는 한국부동산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국민소통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보상이 나옵니다. 그 보상에 들어가셔서 몇 명이냐, 1인이냐, 2인이냐, 3인이냐, 4인이냐를 클릭해 보시면 1인 4개월치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 2002년 기준 215만 7천 얼마에 4배 4개월치 862만 9,532원이 나옵니다. 2위는 1,278만 5,986원, 3위는 1,772만 5,960원, 4위는 2,133만 4,160원이 나와요. 그러면 5인 6인은 어떠냐? 5인 6인 한번 넣어보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4인 기준으로 모든 게 좀 발표가 되고 하기 때문에 5인 6인 4인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있어요. 아니 내가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내 손주들 데리고 2층에서 살아. 근데 이 사람들은 줘요? 임대차 계약서도 없대요. 근데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뭘로 증명을 해요? 근데 주거이전비, 이 토지보상법에 의한 주거이전비는 유상으로 살든 무상으로 살든 그걸 조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무상으로 살아도 내가 이렇게 2층에서 살고 있다, 라는 증빙만 하시면 돼. 뭐 애들이 학교를 그쪽에 다닌다라는 학교에 뭐 출석 확인서라든가, 거기다 주민등록을 이전해 놨으니까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놨으면 그냥 그게 명확한 거예요. 내가 임대계약서가 없어도 그런 유무상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정비구역 지정 공고 열람일 3개월 전에 내가 주인으로 있다가 그 이후에 세입자가 됐어요. 그럼 줘요? 그런 사람들은 주질 않습니다. 열람 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살고 있는 세입자, 그걸 유념해 두시고요. 이사비. 자, 이사비는 아까 이제 주거비는 세대원을 비례해서 1인, 2인, 3인, 4인을 기준으로 해서 지불을 하는데, 이사비는 내가 살고 있는 거주 면적, 거주하고 있는 면적에 비례해서 삽니다. 그럼 이건 내가 면적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건축물 대장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면적이. 그 면적은 이렇게 5개 구간으로 나눠서 지불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99, 66에서 99, 49.5에서 66, 33에서 49.5, 33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해서 5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부동산원 국민소통에 들어가서 보상을 클릭하셔가지고 내가 살고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생활 공간의 면적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구분이 돼 있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재개발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토지 등 소유자, 즉 조합원은 이주비와 또 현금 청산자는 이주비와 이사비를 같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세입자는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사비가 사실은 문제가 많았어요. 초창기에는 이사비를 세입자한테 줬거든요. 세입자한테 줬으니까
어느 날 주인이 2층에 딱 올라가니까 세입자가 가재 도구를 싹 싣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조합에 막 뛰어갔죠. 조합장, 우리 2층 사람 이사비 줬나? 어제 줬습니다. 이사비 받아갖고 새벽에 톡 있다. 그래 놓으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이제 주인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주니까 이사비가 세입자한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주시는 분도 있겠죠. 대부분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사들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 보니 자, 이제는 세입자한테 줍니다. 근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 주냐? 제가 심한 말 정화조 퍼야 돼요. 수도요금 내야 돼요. 전기요금 내야 돼요. 각종 공과금을 다 납부한 확인서를 첨부해서 앞에 트럭에다가 다 싣습니다. 자, 너 다 싣고 나서 공과금 확인서 다 받으면, 다 납부하면 나한테 전화해래. 내가 가서 돈 줄게, 이사비. 그래서 지금은 트럭에 실은 걸 다 확인하고 가재도구가 다 나왔는지, 다 실었는지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하고 지불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겠다 그랬죠. 이주비에서. 이주비가 조합원이 2,000명이라고 가정을 하죠. 성남은 대단지기 때문에 상대원 3구역 같은 경우에는 3,000명도 넘습니다. 그러면 이주비를 무상 50%를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그게 각자 1억이에요. 총 얼마를 은행에서 대출을 했죠?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2천억을 대출을 했어요. 근데 이 이자는 누가 낸다 그랬어요? 조합에서 낸다 그랬어요. 조합에서 연 3%의 대출을 실행해서 2,000명의 조합원들한테 1억 원의 이주비를 줬습니다. 그럼 2천억에 대한 이자를 조합에서 낸다 그랬죠? 3%. 얼마예요? 여러분도 한번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자, 2,000명에 1억씩을 줬어요. 2천억이라 그랬죠. 이자 3% 60억입니다. 연 60억. 자, 월로 나눠보죠. 5억입니다. 월 5억씩 이자가 나가요. 이건 누구 돈이에요?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져서 분양을 해가지고 일반 분양을 해서 얻는 수익금에서 매월 5억씩의 이자가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사가 계획이 돼 있죠? 보통 관리 처분 받고 나서 이사 계획이 수립되면 거의 짧게 주는 데는 6개월, 길게 주는 데는 1년을 줍니다. 근데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하고 삐뚤어져 가지고 이사들은 안 가. 그러면 한 달에 5억씩 나가는 거예요. 1년이면 60억 나왔어요. 1년에 이사를 끝내려고 그러는데 2년 걸렸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익에서 60억은 날아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럼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333 2030 계획의 마지막 단계인 태평 3, 신흥 3, 상대원 3의 거주 환경과 그리고 입지 조건 그리고 그 세 구역의 공시지가 비교, 매매가 비교 과연 어느 입지가 나한테 타당한 입지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ot a problem, I'm good for the summer.